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파티장에 팥쥐가 난입을 했습니다. 네, 파티장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팥쥐가 시장에 출현을 한 거죠. 네, 아주 뭐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난장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팥쥐 언니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본 키워드는 첫째, 긴축을 강화하겠다. 네, 팥쥐 언니가 이야기를 했죠. 금리 역전 후에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는데 슬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곧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죠. 네, 내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오고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는데 분기 실적 발표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의 끈인데 그 희망의 끈마저 만약에 강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제까지 분위기 참 좋았죠. 어제 모처럼 이제 2차 전지와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고 왔는데 오늘 다시 내동댕이 팽개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걱정스럽습니다. 분기 실적이 마지막 희망인데 그렇게까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낮아 보여서 걱정이 앞서죠. 전쟁은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무차별한 인명 학살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참 걱정스러운 거죠. 나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 수 있는 인권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만약에 화학 생화학 무기를 쓴다든지 또 작은 원자탄을 쓴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러시아를 폭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향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오품 기대감이 컸는데 갈수록 뭐 좀 축소되는 듯한 느낌? 크게 이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리오픈. 그래서 막상 리오픈이 더 활짝활짝 열리고 숫자적으로 찍혀 나올 것은 2분기 말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제 먼저 선반영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리오픈도 좀 이제부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전히 오늘도 빠른 순환매, 찌그러진 박스권, 그리고 전혀 듣보잡 종목, 들어보지도 못한 X 같은 종목이 시장에서 뭐 상한가를 치거나 상위에 올라올 확률. 어제 여러분 다 들으시죠? 쌍방울의 전체 거래량 60%를 어제 차지할 정도로 삼성전자보다도 쌍방울에 가서 단타로 치고받는 광림 쌍방울의 이 좀 모순된 현상. 이건 올바른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 가지 악재가 보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키워드 한번 봅시다. 미 ISM 3월 서비스 PMI 지수가 58.3을 기록하면서 전월비 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2월 무역 적자가 891억 9천만 달러 전월비 감소를 했죠.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로전 2021년 4분기 경상수지 496억 유로로 흑자를 나타냈더랍니다. 와, 유로가 흑자를 나타냈네요. 수입 좀 줄고 유로화 약세, 이거 수출 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브레이너 연준 부회장이 이르면 5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팥지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도이치방크가 미국이 2023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경고를 했죠.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무식하게 하면 반드시 6개월이나 1년 후에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에 합류를 했죠. 말로 9.2%는 단순한 투자라 그랬는데 이제 팔벗고 나선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 편집 기능까지도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에 두 사람이 온 거죠. 하나는 팥쥐가 왔고 하나는 아주 말탄 왕자님이 오셨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축제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기사가 하나 떴네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LG 엔솔 배터리 리콜 조사를 착수한다. 지난번에 이제 리콜이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러시아를 전면 제재안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그 카운터 브로인, 피니시 브로인,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그만 나라와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규제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석탄 수입을 이제 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개인까지 제재가 또 강화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러시아산 수출 WTI 원유죠. WTI 아니고 수입을 금지한다는데 반대로 중국 상하이 봉쇄가 연장이 되면서 WTI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뭐 태양광 기업도 아주 박살이 나 있는데 예, 전통적인 에너지와 그다음 재생에너지 모두 힘든 그러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역시 시장의 핵심은 브레이너드 이 팥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브레이너드 미국 연준 부회장님이신데 여자분이시죠? 네,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도 이사의 이사로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이제 연방 FOMC나 페드에 이미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제 2인자로 떠올랐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개차 대표 축소도 필요해 보인다. 50bp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50bp는 당연한 거고 50bp를 한 2번, 3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 파티장에 팥쥐가 나타나서 칼을 막 휘두르고 잘생긴 언니들을 다 미워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최대 주주에 이어서 이사에 이제 합류를 한 거죠. 네, 합류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언젠간 한번 세금 조사라든지 뭔가 불법한 행위가 있으면 한번 크게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한번 손봐주고 싶은 그러한 얄미운 밉상 형님이십니다. 네, 트위터를 뭐 어떻게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편집 기능을 넣겠다, 이런 기능. 네,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신 오늘 우리의 테슬라는 박살이 났죠. 특히 리비아는 뭐 9% 넘게 하락하면서 전기차가 다시 하루 만에 다 박살이 났는데 여기다가 이제 LG엔솔 도로교통청이 이 운수 쪽에서 이제 조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2차 전지는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에코프로비엠은 또 반대에 또 수혜를 받을 확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금일 이제 글로벌 주가치를 보면 다우는 0.8%, 나스닥이 2.26, S&P가 1.226% 빠지며 속대포로 박살났죠. 나스닥에서 반도체들이 아주 많이 빠져,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는데 뒤에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0.72% 상승해서 끝났고요. 프랑스는 1.28, 독일은 0.65. 유럽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더 엑스컬레이트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아는 뭐 중국은 어제까지 뭐 휴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뭐 잘 구별을 못하고 이제 읽어줬다가 어제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은 상하이가 봉쇄가 하루 더 늘어났다. 조금 더 며칠 연장됐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오늘 아시아 시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블로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 카페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브레이너드 누나가 이제 칼을 꽂았는데 그 유탄과 피가 금리 쪽으로 흘렀다는 거죠. 금리가 그냥 하루에 흐르는 상승폭을 보면 2년짜리는 10bp가 상승을 했고 5년짜리는 14bp, 10년짜리도 14bp, 30년짜리 10bp나 상승을 해서 불똥이 이 금리로 튄 거죠. 피가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기업들에게는 이익에 있어서 희석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도 많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시간이 지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과 역전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제에 칼을 꽂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역작용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짜리와 10년짜리는 다시 역전이 풀렸네요. 다시 플러스 EBP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트위터는 오늘은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장중에 제가 보니까 9%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WTI는 2.48% 하락해서 10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1.89% 하락해서 1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4.73%나 하락했죠. 여전히 1091달러를 찍는데 1100슬라가 살짝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좀 충격적인 것은 리비안이죠. 9.33% 하락하며 42.19% 1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의외로 강하게 잘 버텼네요. 마이너스 1.98% 하락하며 49.03달러. 어제 우리나라의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가상 트윈을 통해서 부동산 분양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제가 좀 강력히 매수를 해라, 쫓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오늘 이제 혹시 또 어떻게 될지 아마 뒤로 살짝 철수할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5.22% 하락하며 259.31달러, AMD는 3.36% 하락해서 106.82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94%나 하락했네요. 74.6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니켈 가격을 봅시다. 2.65% 하락해서 34,1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3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되죠. 네, 니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런 면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45,828달러로 마이너스 1.05% 하락하면서 이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설명해 줄 이야기가 별로 없죠. 브레이너드, 우리 팥쥐 언니가 모든 것들을 다 일가라고 총으로 난사를 했기 때문에 파티장이 박살이 났죠. 또 고민을 하죠. 저 팥쥐 언니가 상 다 뒤집고 파티장에서 난동을 부리는데 더러워서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나와 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저렇게 먹고 터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브레이너드 언니가 등에 칼을 꽂았지만 또 든든하게 버티는 게 우리 또 한국 주식시장이니까 오늘 뚝심을 얼마나 발휘해느냐가 핵심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결국 금리가 상승을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나 업종 상위 종목 그리고 강력한 독과점적 위치를 가진 이러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중소형주에 너무 자금을 난사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쌍용차니 이런 데에서는 절대 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걸리면 여러분들 늪속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결국 반토막 나서 팔고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나 줘버리라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개나 줘버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역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오죠. 저는 yes, sure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째,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10%만 봐라. 그렇죠? 장타로 들어갈 때는 막 빠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그다음 우주 항공처럼 길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좀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라. 이 두 가지 종류만을 매수를 추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발 공포가 있는 날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뚝심으로 묵묵히 견디는 그 방법 위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내공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좀 힘든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묵묵히 견디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지만 그래도 즐거우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또 삶이죠. 네, 우리는 또 지혜에서 이 회사 사회에서 위치가 이제 회사의 리더들의 모습도 있고 또 엄마 아빠의 리더의 그런 모습도 있고 엄마 아빠 또 회사의 리더들이 늘 힘들더라도 웃고 친절하게 말하고 대해주고 또 사람들을 아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불러오고 또 자기도 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말이 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늘 개념을 유의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오늘 같은 날은 좀 기분이 우울하지만은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따스한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네, 팥쥐가 시장에서 슬퍼 마시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지만 저 팥쥐 끌어내야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